남편은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엔 아직도 손수건으로 물기 닦고 주방 타올 한 장 못 바꿨습니다. 그런 남편이 세입자 여자에게는 생일상을 차려주더군요.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 챙기는 정성. 저는 그 광경을 우리 가족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제 남편은 입버릇처럼 절약은 미덕이야. 가족끼리 뭐가 필요하니? 라고 말하곤 했었어요. 결혼 15년 차, 저는 남편과 단둘이 오붓하게 외식을 해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흔한 동네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나눠 먹는 것조차 저희에게는 사치였어요. 아들은 중학교 입학식 날, 친구들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했다는데 저희는 학교 앞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으로 때워야 했죠. 그 작은 김밥 한 줄을 먹으면서도 아들은 혹시 아빠에게 혼날까봐 조용히 눈치만 살피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얼마나 미어지게 하던지 모른답니다. 명절에도 우리는 항상 집밥이었어요. 그마저도 남편은 생선은 반마리만 굽자고 말하곤 했죠. 그가 말하길 그건 사치라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남편의 원칙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애썼어요. 언젠가는 남편의 절약이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손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것도 몇 년째 색이 바래고 해진 주방 타월 한 장 못 바꾼 것도 다 그 미덕을 지키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 미덕이 오직 자신의 가족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특별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제 남편은 7년 전부터 작은 건물을 한 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은 남편의 유일한 자랑이었죠. 처음엔 허름하고 작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운 좋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상권이 급격히 발달했고 남편의 건물도 제법 괜찮은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우연히 작은 식당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곳은 젊고 싹싹한 여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자신의 건물 관리에 신경 쓰는구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건물 관리를 가야 한다며 집을 나섰어요. 하루는 식당 전구가 나갔다며 나가고 또 하루는 기름 배관을 점검해야 한다며 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소방 점검일도 아닌 날에 소방 점검을 가야 한다며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슬슬 의아함을 넘어선 불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소 저와 아이들에게는 늘 바쁘다고 했고 단 5분도 내어주지 않았는데 건물 관리를 핑계 삼아 그렇게 자주 나가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저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오해해서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죠. 저의 의심은 쌓이고 쌓여 점차 제 마음속에서 거대한 불안으로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차 트렁크를 열게 되었답니다.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트렁크에는 왠지 모르게 낯선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엔 너무나도 예쁜 생일 케이크 상자와 싱그러운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누구 생일이야?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래처 어머님 생신이라네. 마침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들렀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는 너무나도 태연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오히려 더 큰 위화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거래처 어머님 생신까지 챙길 정도로 살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거래처 어머님은 다름 아닌 그 식당 사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이었죠. 남편이 직접 예약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세입자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성대한 생일상을 차려줬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움과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그토록 절약을 강조하며 자신에게는 단돈 10,000원도 아까워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의 어머니, 생신을 위해 그렇게 큰 돈을 썼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그냥 고마워서 챙긴 거야. 장사도 어렵고 혼자서 어머니까지 부양하니까 안쓰럽잖아. 안쓰럽다고요? 우리 아들이 뼈가 시리도록 추운 겨울에 패딩 하나 없이 덜덜 떨 때 우리 아들에게는 편의점 김밥 한 줄도 아까워하던 당신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나 아낌없이 베푸는 거죠? 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당신은 돈이 없다며 제 손을 잡기는커녕 제 손사래를 치시며 모른 척 하셨잖아요. 저 역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당신은 아셨나요?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에게 안쓰럽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는데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한텐 내가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구나. 난 그 세입자보다 더 힘든 시간 겪었는데 당신은 내 생일도 기억 못하잖아. 당신은 나를 그저 아내로서, 엄마로서, 당연히 옆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한 사람으로서 나를 존중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옆에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며칠 뒤 저는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집 밖으로 나섰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 식당 여사장과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란 듯 머뭇대다 조용히 제게 다가와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사실 사장님이 저희 도와주신 거 늘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폐암 말기라서 치료비가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가게 월세도 깎아주시고 심지어 병원도 같이 가주셨어요. 제가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직접 병원까지 같이 가주시고 힘내라고 따뜻한 식사도 사주시고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어머니 치료도 계속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의 관심이 다른 감정이 아닌 정말 순수한 연민과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혹시 내가 너무 오해하고 남편의 행동을 삐뚤어진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가지가 더 아팠습니다. 왜 나는 그런 위로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지. 제가 힘들 때 남편은 늘 당연하다고만 했던 사람. 저는 남편에게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던 걸까요?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안쓰럽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 좋아. 당신 그런 성격인 거 나도 알잖아. 하지만 제발 이제는 우리도 좀 돌아봐줘. 우리 집에도 작은 꽃 한 송이라도 꽂아줘. 그리고 다음 명절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줍게 접힌 편지 한 장.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저는 그 안에서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당장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이제 저희는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이랍니다.